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한 KF-21 보라매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KF-21 9호기의 탄소 스텔스 기술은 기존의 스텔스 기술을 한 단계 뛰어넘는다. 이 기술은 레이더 포착률을 1% 미만으로 낮춘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 최상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이 기사에서는 KF-21 9호기의 탄소 스텔스 기술의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이 기술이 지역 안보와 글로벌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단면, RCS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이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핵심 요소이다. KF-21 9호기는 탄소 기반 복합 소재를 활용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했다. 이 소재는 전파 흡수 능력이 탁월하다. 기존 스텔스 전투기는 주로 금속 합금과 복합 코팅을 사용했다. 하지만 탄소 복합 소재는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며 독창성을 입증했다.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탄소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산란시킨다. 이로 인해 KF-21은 적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또한 이 기술은 적외선, IR, 탐지 감소에도 기여한다. 이는 열추적 미사일의 위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KF-21 9호기는 단순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다. 이는 한국의 첨단 항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탄소 스텔스 기술 외에도 첨단 AESA,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었다. 이 레이더는 다중 표적 추적과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기존의 KF-21 시제기들은 이미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다. 하지만 9호기는 스텔스 성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탄소 복합 소재는 기체의 외형 설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높이며 연료 효율을 개선했다. 또한 KF-21 9호기는 최신 전자전, EW 시스템을 통합했다. 이는 적의 전자신호를 교란하고 방어하는 데 유용하다. 이 전투기는 다양한 무장 시스템과 호환된다. 공대공 미사일부터 정밀 유도 폭탄까지 탑재 가능하다. KF-21 9호기의 개발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와 KAI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개발 과정에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소 스텔스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 프로젝트는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기존 스텔스 기술의 한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탄소 복합 소재의 적용은 2018년경 본격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KF-21 9호기의 프로토타입 설계가 구체화되었다. 한국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기술 자립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이다. 비밀 유지는 성공적이었다. 9호기의 첫 비행 시험까지 외부로 정보가 거의 유출되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군사 강국이다. 이들의 방공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KF-21 9호기의 탄소 스텔스 기술은 이들 방공체계의 효율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중국의 S400과 같은 첨단 방공 시스템은 강력한 레이더를 자랑한다. 하지만 KF-21은 이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다. 일본의 패트리어트 PAC-3 시스템도 비슷한 한계를 드러낸다. KF-21의 RCS는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낮다. 이는 한국이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을 재편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KF-21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KF-21은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는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 KF-21 9호기의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일본은 KF-21의 성능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피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방위 능력 강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도 KF-21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스텔스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관심이 크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탄소 스텔스 기술은 혁신적이지만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생산 비용이다. 탄소 복합 소재는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 이는 대량 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유지보수 문제도 존재한다. 스텔스 코팅은 손상 시 복구가 어렵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도 검증이 필요하다. 극한 온도나 습도에서 소재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KAI는 이미 후속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 9호기의 성능은 현재로서는 경쟁자들을 압도한다. 이는 기술적 한계를 상쇄한다. KF-21 9호기는 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5세대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 국가만이 달성한 업적이다. 또한 KF-21은 수출 잠재력이 크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세계 무대로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는 경제적 이익도 가져올 것이다. 지역 안보 측면에서 KF-21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스텔스 기술은 결정적 우위를 제공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KF-21 9호기의 성공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밝게 한다. KAI는 이미 차세대 모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 스텔스 기술은 다른 군사 장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무인기나 해군 함정에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다. 이는 경제와 안보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KF-21은 국제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맹국들과의 기술 공유나 공동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군비 경쟁의 심화는 우려사항이다. 한국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결국 KF-21 9호기는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을 상징한다. 이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녔다. KF-21 9호기의 탄소 스텔스 기술은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 전투기는 중국과 일본의 방공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안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은 이제 방위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기술적, 외교적 도전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기술적 이정표이다. 앞으로 한국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이다.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모두 기여할 것이다. KF-21 9호기의 성공은 한국의 꿈과 야망을 보여준다. 이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시작이다.